리브가의 책 낭독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님의 산문집입니다. 펜을 바꾼다고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배경음악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음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악필 정도는 아니지만 제 글씨체는 그리 좋은 편이 못 됩니다. 어떤 이는 제 글씨체를 보고 시인으로서의 개성이 살아있어서 좋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글씨를 잘 써서 달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시집에 사인해야 할 때도 그렇고 편지를 써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주 쓰는 일은 없지만 편지만은 꼭 육필로 씁니다. 노트북으로 쓴 편지를 인쇄해서 보내고 나면 무성의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게 육필을 요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표 수집 등 컬렉션으로 또 유명한 시사만화가 고바우 김성환 선생이 광화문에서 저를 만나자 대뜸 주소를 알려주시면서 육필시 몇 편을 보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학전시관 등에서 육필시를 보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강진군청에서 제가 쓴 육필시 다산주막을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 강진에서 처음 제자들을 가르치신 사의제 다산주막 앞에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육필을 쓰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원고지 뒷면에 볼펜으로 시를 썼지만 지금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시를 씁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어떤 활자체를 어느 정도 크기로 선택할까 하는 생각만 잠깐 할 뿐 육필의 좋고 나쁨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육필의 시대가 아닙니다. 획일화된 활자체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각종 광고 등에서 캘리그라피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 육필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대입 논술을 치를 때는 육필로 써야 하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기 위해 평소 만년필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느는 추세입니다. 논술뿐 아니라 각종 일반 시험에서도 선다형보다 서술형 시험이 강조됨으로써 육필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요즘은 입사시험을 치를 때 면접관이 그 자리에서 육필로 에세이를 쓰게도 합니다. 육필로 에세이를 쓰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글씨가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기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글씨는 일단 사람의 인격적 내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교양과 지적 수준까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도 됩니다. 글씨에는 글씨를 쓴 사람의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필은 그 사람의 내면의 얼굴이며 영혼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글의 내용이 좋아도 글씨가 엉망이면 일단 선입감이 나빠집니다. 언젠가 육필시 10여 편을 출판사에 보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써보았지만 생각보다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파지만 작고 나고 육필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의 문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싶어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펜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혹시 펜을 바꾸면 글씨가 더 좋아질까 싶어 만년필이라는 만년필은 다 꺼내 번갈아 가며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펜을 바꾸었다고 해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펜이라는 도구를 바꾸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제 글씨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원고가 잘 써지지 않아 노트북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노트북이 너무 구형이라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데다 무엇보다도 자판을 쳤을 때 손가락 끝에 전달되는 느낌이 갈수록 거칠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으로 글을 쓰다간 쓸 수 있는 글도 제대로 못 쓰겠다 싶어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을 바꾸었다고 해서 원고가 잘 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투른 목수가 연장나무라는 것과 같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본질에 있었습니다. 제 글씨체가 문제이지 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속이 변해야 겉이 변할 수 있고 본질이 변해야 현상이 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본질의 변화에 무관심한 채 외향의 변화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자신은 탓하지 않고 남만 탓하기를 즐기는 삶의 부정적 태도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해야 남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글씨체가 나쁘다고 펜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문제에는 본질이 있었습니다. 라는 글귀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변의 것들보다는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 탓을 먼저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 나부터 바꾸고 나 자신의 변해야 할 점, 고쳐야 할 점, 그것을 찾아 나가는 하루. 오늘 하루가 다 지났지만 또 다 찾아 나가는 내일, 그리고 하루를 또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브가의 책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로 사랑을 전합니다.